원하는 것과 잘하는 게 있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연구 주제 때는 세 가지 중에 공통분모를 찾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하나를 지워버리고 두 군데 정도에서 하나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때 교수님 처음 지도 네. 해주실 때 저희 네. 주제 잡는 거 알려주셨던 거 네. 기반으로 제가 관심 있는 주제 서칭을 좀 해봤고 논문 리뷰하는 거나 참고문헌 네. 읽어보는 것들에 대한 작업은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참고문헌 몇 개 정도 봤어요? 참고문헌을 저희가 저희 과의 양대현 네. 선생님이랑 또 네. 해가지고 주말 방학 기간 활용해서 네. 거의 300개 정도 봤었나요? 300개면 석사 논문 쓰는데 아주 충분한 분량입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잡고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참고문헌을 보면서 논문을 읽는 방법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좀 터득을 했는데 막상 제 주제를 쓰자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주제를 잡았나요, 논문 주제? 주제를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가장 큰 문제. 네. 그나마 생각한 건 어디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지금 스타트업에 다니고 네. 있고 스타트업에 있는 직원분들이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네. 주셨던 게임이라던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실행해보는 쪽의 논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도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많이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지도 기반을 뭐 등록하게 되면은 마케팅 효과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에서 지도 등록을 지도 위치 기반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에서 좀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메타버스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스타트업에서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해서 동기부여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네. 그리고 지도 기반으로 뭔가 효과를 보여주는 거는 본인이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게 있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연구 주제 때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미래의 진로상 유망한 거, 다음 스텝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세 가지 원을 그리는데 세 가지 원이 딱 맞아떨어지면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워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본인이 해왔던 거를 하게 되면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 정말 쉬운 케이스는 이제 뭐 외부 업체 써가지고 3년 동안 용역 줬던 거, 막 데이터 쌓인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물론 자기도 개입이 됐으니까 그렇게 논문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정말 편하죠. 통계 정리만 하면 거의 논문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본인이 뭔가 하나 이뤄냈다라는 자긍심이나 어떤 실력 향상은 조금 아쉬운 면이 생기고 힘들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다가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해야 할 거를 약간 접목해서 거기 공통분모 찾아내는 거. 일례로 지금 보니 스타트업이 있고 스타트업은 좋은 카테고리죠 요즘 분야상. 그 다음에 재미나 동기부여 한다라는 것도 좋은 카테고리 맞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게 시장에서 어떤 것도 각광받을까를 보게 되면 뭐 테크 트렌드만 놓고 봐도 뭐 AI나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된 것들이 계속 기술 영역에 뜨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약간 접목해서 쓰게 되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일반적으로 나오죠. 그럼 유망한 것, 해야 하는 것, 또 예. 하고 싶은 것 예. 세 가지가 만났을 때 가장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가장 좋은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세 가지 공통분모가 딱 되면 좋은 건 본인이 해왔던 거 잘하는 건 당연히 기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자, 일단 스타트업의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뭔가 모티베이션 쪽을 할 거예요? 네, 그쪽으로 하고 싶고 또 유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제가 가는 길이기도 해서 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학생들한테 논문 분야를 제가 강하게 어필은 잘 안 해요. 사실 하고자 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지도 기반 서비스도 물론 미래 비전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봐온 바로는 지금 얘기한 그 주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구 주제가 너무 넓다거나 너무 좁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스스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도 교수가 아니더라도 이 연구를 누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나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뭐 그분이 석사학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직장 동료나 다른 분들한테 나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어떤 관점으로 물어보냐면 내가 이게 완성이 되면 너 이거 쓸 거 같니? 읽어볼 거 같니?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 브로드해서 우리 분야에서 사실 이거 참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기서 의외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이 게임피케이션 모티베이션. 야, 스타트업이 얼마나 먹고 살게 있는데 동기부여 정말 신경을 쓸까? 그러면 이제 피보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연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전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기존 연구 정리를 통해서 연구를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겠죠. 예. 그때 제가 총 연구 주제 하나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할까라는 피드백을 주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쓸까? 이런 거에 대한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쉬운 방법이 되겠네요. 연구의 밸류라는 게 학술적인 밸류도 있고 산업적인 밸류도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경영대학원 논문은 더더욱 그렇고 요즘 일반 대학원도 뭐 순수과학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학이나 경영학은 전 양쪽이 다 만족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산업계에 있는 분들 의견을,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대부분 산업계적인 관점보다 학술적인 관점으로 심사를 주로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산업계적인 관점은 산업계에 있는 동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주제를 선택할 때 저희는 경영대학원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산업계 쪽의 얘기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론적 배경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수월할지 아니면 정말 현업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는 것이 좀 더 좋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이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업에 배경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현재 해왔던 거기 때문에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직접 하지 않은 거여도 내가 지인을 통해서 뭔가 연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인터뷰를 하거나 조사하고는 편하겠죠. 근데 그 이론적 배경이 그렇다고 없으면 되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업에서 프로젝트에 있던 데이터가 있고 그걸 통계만 돌려 결과만 뽑아내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련 연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오리지널리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통계를 돌린 건데 이 가설이 말이 되는 가설인지 아니 흔히 뇌피셜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것이. 그러면 주제 선정 과정에서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는데 주제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까 3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 관심 가는 분야, 좋아하는 거죠. 2번째는 본인이 현재 해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거나 데이터가 많은 분야. 3번째는 본인이 앞에 경력이나 사회 트렌드를 봐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야. 3가지 중에 공통분모를 찾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하나를 지워버리고 2군데 정도에서 하나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제 찾는 거 너무 고민돼서 많이 영상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딱 3가지로 얘기해 주시고 또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담인데 제가 썼던 책 중에 메타버스 책이 몇 군데 있죠. 네. 메타버스라는 책을 쓸 때도 보게 되면 제가 썼던 메타버스 책 대표적인 이건데 이 책을 쓸 때 보면 제가 해왔던 게 인지과학적인 경험 연구였기 때문에 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저는 인간의 마음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저는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쓰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뒤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서 3가지 요소 중에 2가지만 돼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3가지를 다 찾으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보단 2가지만 돼도 훌륭합니다. 저희 주제를 서치를 할 때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학술지 논문은 좀 짧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는 주로 봤었는데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추천해 주신 게 학위 논문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봤더니 성향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